안녕하세요. 동양미래학자 소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60갑자, 간지의 유래와 기원, 그리고 12띠 동물, 각 띠 동물의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학술적 근거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은 띠별 운세를 얘기하기도 하고 띠별 특성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잘 맞을까? 어떤 근거로 맞을까? 혹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는 그런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경자년 2020년이죠. 경자년 할 때 경자, 2021년 신축년 할 때 신축, 이걸 우리가 간지라고 부르죠. 경자를 보면은 천간에 있는 경, 지지에 있는 자. 그래서 경을 천간, 자를 지지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간략하게 해서 간지. 그래서 천자하고 지를 떼서 간지라고도 부릅니다. 신축도 마찬가지. 위에 신, 밑에가 축. 그래서 간지. 이 간지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10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이 12지지에서 유래한 건데요. 이 10관과 12지지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갑자, 을축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것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6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60간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10간 10개와 12지지 12개를 곱하면 사실은 120개인데 왜 60간지가 될까요? 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간과 자축인미 진사오미 신유술의 이 12지지가 무조건 결합을 한 게 아니라 그것도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해서 홀짝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개가 아니라 60개의 결합이 나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60갑자 혹은 60간지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걸 60갑자라고 하냐? 영철이 어머니, 철수 어머니 얘기할 때 영철이네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집은 큰애가 영철이, 작은애가 영숙이, 둘째가 기철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철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장남이나 큰애 이름으로서 얘기를 하듯이 60갑자도 갑자, 을축, 병인정미 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장남이 말하자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의 갑 첫째인 갑과 자축인미 진사오미 신유술의 첫째인 자가 만난 갑자가 말하자면 60갑자의 장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0갑자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60간지가 되는 거죠. 60개의 간지. 여기에서 천간이 아니고 12개의 지지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12지라고 12지라고 하기도 하고 12개의 지지에 각각 동물이 대입시킨 것을 우리는 12띠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 우리 천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의 세계. 지지는 땅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고 있습니까? 하늘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세계는 잘 모릅니다. 땅의 세계는 비교적 잘 알죠. 그래서 천간은 잘 쉽게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간에 대해서는 일반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땅을 의미하는 지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지, 12띠 동물하고 이렇게 많이 우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띠동물에 대한 풍습을 가지고 한 해의 운세도 얘기하고 그리고 습성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풍습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그럼 이 12띠 동물, 12띠 동물은 과연 어떤 의미를 붙여줬을까?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혹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12지지가 언제쯤에 생겼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에 쓰는 12지지하고 한자의 용어나 아니면 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똑같진 않지만 유래를 친다라면은 중국의 왕조에서 우리가 은나라 갑굴문의 그 근거와 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역사 이전의 시대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해서 선사시대라고도 하는데
한때는 은나라까지도 선사시대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갑굴문 등 은나라 유적이 많이 발굴되면서 은나라는 이제 역사시대로 완벽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라 시대 은나라 혹은 상왕조라고 하는데요. 그 은나라가 있고 이 은나라가 무너지면서 주나라가 형성이 되죠. 주나라 전반을 춘추시대, 후반을 전국시대에서 춘추 전국시대부터 모든 우리 동양이나 중국의 역사나 철학이 이렇게 완성을 보는 시기가 바로 이 주나라 춘추 전국 시대가 됩니다. 이런 시기에서 이 바로 은나라 시대쯤 이런 12지지가 일단 존재해 왔습니다. 그 12지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띠동물에 대입됐던 것들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 대자연의 변화 흐름, 날짜의 흐름 혹은 무슨 이런 그 계절적인 어떤 자연의 현상과 흐름에 대입시켜서 12지지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음양오행설이라는 게 있죠. 그 음양오행설하고 접목을 해주고 현재 볼 때는 당나라 정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동물이 12지지에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12지지와 12띠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동양에서 12지지는 특히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어떤 기후라든가 그런 상황까지 주로 세 가지 요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시간적 관점이 가장 크게 주가 됐습니다. 바로 12지와 십간 12지가 탄생된 배경은 바로 동양의 농경 문화 속입니다. 바로 농경 문화라는 것은 계절의 흐름에 밀접할 수밖에 없고 이 계절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12지지가 형성이 됐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12지지의 12띠동물이 이렇게 대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12띠동물 12지지에는 시간과 공간적인 요소, 시간 언제야, 여름이야, 봄이야, 가을이야, 겨울이야, 혹은 아침이야, 점심이야, 그리고 공간, 동쪽이야, 남쪽이야, 서쪽이야, 그리고 기후라든가 또 다른 상황들은 따뜻한 시기야, 추운 시기야. 그러면 계절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엔 시간의 흐름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지만은 이렇게 시간적인 요소, 공간적인 요소 혹은 기후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시간이 중심이 된 겁니다. 즉 십간 12지는 시간의 선상에서 움직인 겁니다. 그럼 바로 12띠 동물도 바로 그런 시간의 선상 속에서 배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시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동양에서의 시간. 특히 옛날 사람들이 따지는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였을까? 1년이 중요했을까요? 한 달이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시간의 단위 중에서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단위, 가장 큰 단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하루와 1년의 단위인 겁니다. 즉, 우리가 음양설이라고 들어봤죠? 이 음양설. 모든 것은, 물론 여기 12지지 12띠 동물 속에서도 바로 음양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흐름, 농경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인류의 문화 속에서 가장 크게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뀐다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쉽게 말해서 겨울이 지났다가 다시 겨울이 오는 것. 바로 그런 12지지나 이런 농경 문화는 동양,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동양의 문화 속에서 탄생이 된 거다 보니까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도 우리가 눈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동물, 그리고 그 동물이 아닌 딱 하나 상상 속의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상 속의 동물이 들어간 것은 바로 그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 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큰 희망을 갖는 시간, 1년 중에서 가장 큰 희망을 갖는 시간, 그리고 하루 중에서
가장 큰 희망을 갖는 시간에 우리는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 용, 이런 용이 배속이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각자 띠동물의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쥐띠부터 시작해서 띠동물, 각 띠동물의 오해와 진실이란 또 주제를 가지고 즉 하나씩 상세하게 띠동물의 학술적 근거들을 또 얘기해 나갈 테니까 그 내용을 그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루의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바뀌는 걸로써 1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간다는 것은 해가 뜨고 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시간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모든 학문들은 바로 태양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사주명리학, 사주팔자도 바로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를 기호로 표시한 거고, 그 태양의 흐름을 또 통해서 우리의 그 운의 기륭, 화복을 분석하는 학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12띠동물이나 모든 흐름은 바로 태양과 관계되는데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의 단위, 바로 이 태양의 변화겠죠? 뭘까요? 하루. 그래서 시간의 모든 근본적인 단위는 바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도 사실은 이 하루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동양의 모든 어떤 원리, 음양오행의 모든 원리는 이 하루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하루가 연결되면서 하루하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의 단위는 하루이고, 또 한 가지 누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의 단위는 바로 1년인 겁니다. 1년. 그래서 하루와 1년, 1년에는 사계절이 있죠. 1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계절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바로 동양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1년과 1년의 12달, 그리고 하루에 바로 12시간의 개념, 바로 이것이 12지지와 대입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시간의 상징성에 맞게 띠동물이 대입되기 시작한 겁니다.